네, 조국 법무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했던 일상이 검찰개혁 완수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제 법무부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에 앞서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또 만들기도 했죠. 바로 이걸 총괄하고 있는 분이 황희석 단장인데요.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엄청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네. 그 인터뷰 여러 곳 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인터뷰 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예상 질문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상 질문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갑자기 인터뷰어로서 상당한 지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일단 특수부 축소이던데 네. 요거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전제를 하면 네. 이 특수부 축소는 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한 그런 방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수처 설치와는 좀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네. 특히나 또 검찰의 어떤 무리한 위법한 문제라든지 네. 범법 내부에 소위 말해서 검찰 내에서 자기 식구 감사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견제로서의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수부는 소위 부패 범죄죠. 공무원 범죄뿐만 아니라 그런데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뭐냐면 부패 범죄의 어떤 상당 부분이 네. 어떤 그 줄을 대고 네. 힘께 하나 쓰는 사람에게 줄을 대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특수부 축소는 물론 공수처 설치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역대 계속 모든 정부에서 특수부 축소 문제는 거론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전에 그 변호사와 그 법률 학자를 모시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바로 여쭤보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혁은 법무부가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네. 법 제도의 어떤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거는 뭐 굳이 안 여쭤보겠고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법 왜곡죄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법 왜곡죄를 신설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법 왜곡죄요. 검사나 판사가 네. 법률을 잘못 왜곡을 했을 경우에 네. 처벌하는 어떤 법률을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혹시 이거를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들어본 바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학계 쪽에서는 작년부터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사법방해제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그렇죠. 예, 그게 맞죠.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것을 도입하자라고는 좀 구체적인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좀 많이 제기가 되던데 이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기하는 취지는 사실상 어떤 그 이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 법을 악용하는 네. 검사나 판사에 대한 단죄는 네.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처벌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 아니냐. 네. 그러니까 법 왜곡죄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학계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지금부터라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는 문제라서 아마 참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 검토를 한번 해보고 네. 저희들이 실제로 이게 이제 실효적인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그 보고에서 그 대검 감찰본부장 네. 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오늘 조간을 보니까 법관 출신의 변호사 네. 뭐 이름은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네. 뭐 이름 후보가 이 사람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의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별개였기 때문에 네. 저는 알지 못하고 예, 실제로 어떤 분인지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께서 네. 어떤 그 대통령께서 어떤 바로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셨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 대검 감찰본부장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시되고 더 넓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 감찰 이제 본부장이 아니고 대검 감찰부장이 네. 정확한 명칭이고요. 네.
대검 감찰부가 기존의 어떤 검찰 내에서 자체 감찰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뭐 소위 말해서 이때가 셀프 감찰이고 제 식구 감사기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감찰 기능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와 별개로 이 법무부가 정말 원래 가지고 있는 감찰권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 바로 그 점도 제기가 되는데, 자, 그 대검 감찰부에서는 감찰 기능과 네.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 검찰 내에서 자체 감찰을 하도록 하고 돼 있죠. 네. 그게 그것을 지휘하는 기관이 대검 감찰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셀프 감찰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요. 네. 기타 고위직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1차 감찰이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법무부에서 2차 감찰을 그렇죠. 보충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원칙적으로 독립 외청인 검찰청에 대해서 법무부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유일한 것이 사실 감찰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적 통제의 수단으로서 법무부가 감찰권을 보다 좀 정상화하고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방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네. 어떤 준칙을 더 강화한다. 네. 다만 조국 장관의 수사 뒤로 간다. 네. 당정 협의는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걸 처벌을 할 때 과연 실제로 처벌이 될 수 있겠느냐? 네. 2008년부터 10년 동안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고발된 건이 340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처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네. 결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제 식구 처벌하는 경우 봤냐? 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 준칙을 아무리 그러니까 강화를 해봤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결국 또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감찰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감찰과 이제 공수처죠. 공수처와 감찰. 네. 네. 그래요. 그러면 피의 사실이 만약에 그 법령에 위배돼서 공표가 됐다고 했을 때 이것도 그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엄격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것을 검사들이 적용을 안 하고 예. 사문화시켜 왔죠. 그렇죠. 네. 그걸 정상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예. 저희들이 이번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들을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네. 그리고 한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계된 규정이 마치 언론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피의사실 공표의 적용 대상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죠. 언론은 당연히 취재 활동이 부당되어 있는 것이고 열심히 예. 취재를 해야 되죠. 예, 예. 뭐 발로 뛰면서 네. 취재를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근데 그 지금 현재의 관행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수사기관들이 오히려 수사 내용들, 예. 피의 사실들을 흘리면서 그걸 언론이 받아 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엄격한 어떤 절차와 규정을 통해서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관행을 좀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을 더 강화하는 어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 네. 내지 어떤 대한민국에서 힘께나 쓴다는 권력자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무차별대로 적용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악용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어떤 뭐라고 악영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우려하는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히 그 우려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네. 일종의 그 양쪽에 또 대립되는 그런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들을 조절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 맞고 아,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피의 사실 공개 심의위원회가 이미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만들겠다는 네,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는 정말로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하다. 네. 이런 판단을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지금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법무부에 설치되는 겁니까? 검찰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각 지역에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권역별로 지역에 예. 설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 뭐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속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 네. 때문에 그게 뭐 지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무부에 특히 서울이나 과천에 둔다는 거는 조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개인의 의견이고 이게 네. 뭐 안이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권역별로 그러면 피의 사실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당연히 뭐 검사나 이런 사람뿐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다 포괄이 되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검사들 자체만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는 오히려 예. 저는 왜곡된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결국은 봅니다. 뭐 모양새만 바꾸는 거지 결국은 뭐 주체는 그렇습니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 계획을 갖고 이게 있는 뭐 거고요. 아직까지 그 완전히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검토되는 안 중에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공소시효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뭐 아,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른바 논두렁식의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미국으로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공소시효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어떤 사법 처리가 되는 선례가 일단 만들어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가 검찰을 향해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방법 매개 중에 하나가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어떻게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검찰 내부의 인사 문제를 좀 정확히 알아야만 인사 기준을 좀 새롭게 설정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보면은 일종의 귀족 검사라고 지칭되는 소위 뭐 제 표현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귀족 검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소위 말해서 뭐 보통 검사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아, 그럼 귀족 검사는 예를 더 풀어줘도 그러니까 검사가 그 검사 중에 귀족 계급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대대로 일종의 뭐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줄을 잘 타고 또 요직에 발탁되어 가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그룹들이 형성되어 검찰 있다고 내 보는 로얄 거죠. 패밀리 뭐 이렇게, 그런 뭐 제 표현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네. 근데 그런 어떤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그 우리 검찰 인력의 한 85%가 형사부와 공판부 일선에서 국민 민생 범죄를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매일 거의 법정에 들어가고 네. 이런 아주 과로에 거의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떤 순직한 경우도 많죠. 그 조국 장관이 천안지청 찾아갔던 데도 그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그분들이 실제로 과연 인사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자조와 어떤 비아냥들이 많죠. 좀 이런 양극화돼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켜 나가고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인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좀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럼 어떤 인사 고과에서 어떤 거 해서 네. 갈 수 있는 부분들. 승진이라든지 뭐 어떤 배치라든지 보직 문제에 관해서 형사부와 공판부를 좀 더 네. 강화하고 네. 그분들을 우대하는 예.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인권, 그러니까 수사관행 이야기에서 인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말고 네. 수사관행에 있어서 인권 중시의 수사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방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많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수사 안 할 것을 수사하고 네. 기소 안 할 것을 기소한 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할 것을 안 하고 수사할 것을 안 하는 이런 문제를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수사 관행에서는 있습니다. 뭐 심야 조사, 장시간 조사,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반복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네. 그다음에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굉장히 괴롭히죠. 사실 오랫동안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가 본인들 소위 말해서 입맛에 맞게 편집되거나 각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반영되지 못하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몰아가기식 수사 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그러니까 특정 사례 하나만 뽑아가지고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안미연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이 구성이 됐고 수사단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미영 검사가 추가 폭로를 했던 게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갔는데 뭐 포렌식 하나도 못하고 이틀 뒤에 오라고 해서 그때 가서 하고 차량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차량 번호판만 주고 말았다. 이렇게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진실은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그 대검 감찰부장이 임명이 되면 조국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당장 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네. 새로 감찰부장이 임명되고 나서 아마 조국 장관께서 이 부분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네. 기존 고위직 검사들의 뭐 문제, 네. 비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재검토나 감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은 아마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그게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재조사나 감찰이 필요한 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다. 실제로 그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어떤 거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재조사든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일단은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희석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